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사법농단 사건. 우리 판사님들이 재판, 법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 법을 그냥 망가뜨린 사건입니다. 우리 판사님들이,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법관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다른 법관들은요, 아직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판사님으로.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법농단 사건. 21대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된 재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지아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어려운 일은 또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1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셨어요. 어떤 증인인가요? 이게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 사실 중에 제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공소 사실이 5개입니다. 아, 그래요? 예, 5개의 공소 사실에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간 그래요? 거죠. 예. 이 변호사님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중요한 재판에 5개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법원행정처 문건에 제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블랙리스트였잖아요. 법원행정처에. 자주 등장했죠. 네.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세상을 잘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은 뭐 국정원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상고법원 반대에 앞장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대법원 주최 공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 뭐 접촉하라든지 회유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문건이 나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또 재판을 좀 일관하셨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는 그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된 이후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이제 제가 소송 대리를 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재판에도 법원행정처가 사사건건 관여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진술했던 것이 이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거죠. 훌륭한 일 많이 하셨네요. 그때 민변에서 그 활동하셨을 때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상고법원 비판 목소리 상고법원 그때 민변 회장 떨어지시고 이거 되신 건가요? 아니요. 민변 회장 출마하기 전에 사법위원. 그 나중에 떨어지셨죠? 아픈 과거를 또. 그래서 그래서 변호사님이 활동하는 것을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이거 민간인 사찰을 비슷한 거잖아요. 사찰이죠. 그죠? 그래서 판사가 원래는 뭐 재판을 도움을 주려면 법리를 개발해서 판사가 재판하는데 좀 도움 주면 되는데 이거 문건은 보면요. 예컨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다. 기각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예컨대 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면 민변에서 그 상고법원을 최전선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이지아 변호사를 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해놨어요. 이거는 국정원의 문건이지 판사의 문건이라고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아니 근데 국정원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또 뭐 헌법재판소의 위상 관계상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것을 판결에 명시하라는 지시까지 했던 문건에 지시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법농단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재판에 아예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부의 독립은 실질적으로는 법원 내부 상부로부터 독립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대법원장이 정점에서 자기들이 뭐 정치적 파장에 있는 것은 결론을 다 유도하고 있는 거죠. 법원 행정처 그리고 네. 대법원장의 그 입장은 뭡니까? 정당한 업무였다고 합니까? 아니 뭐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건은 뭐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아니 이게 지금 법리나 법적 근거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네.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지 말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론을 내리라고 유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무슨 재판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거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판사들은 뭐 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옷 벗고 예. 재판에서는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호통치고 왔죠. 호통쳤어요? 네. 아유 잘하셨어요. 네. 여기저기 호통만 치고 다니니까. 변호사님, 예.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난 지 3년이 됐는데 예. 워낙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정치적 예. 이슈가 많아서. 예. 그런데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주범들은 다 바깥에 나왔어요.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한 명도 14명, 없습니다. 그 양성태 전 대법원장하고 임정원 법원행정차장이 예. 이른바 이제 핵심 멤버인데 네. 그 사람들 지금 다 보석으로 바깥에 나와서 불구속 재판 받고요. 예. 저 빨리 진행됐던 그 뭐 신광열, 뭐 성창호, 조희연 판사들은 네. 지금 무죄 판결 받아갖고 재판을 하고 있죠. 일선에 복귀하고 재판을 하고 있어요.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요. 네. 김경수 도지사 구속시킨 판사예요.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거죠. 1심에서 그래서 구속됐어요. 법적.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사법농단 판사들이 나와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중요했던 판사들이 나와서 재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판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네. 물론 그 판사들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일부 이런 정치 판사들은 본인이 집에 가서 가족들이 부끄럽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네. 스스로가 이게 설령 법리적으로 무죄 받았다 하더라도 법과 양심을 팔아서 재판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자세 아닙니다. 지금 재판부를 호통치고 있고 재판하는 걸 보면 너무 뻔뻔해요. 지금 재판은 이분들한테 이 사법농단 판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전에 현재 지금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민변에서 이야기했는데 특별 재판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관철이 안 되고 있고 또 국회도 이게 뭐 실전 형사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탄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관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또 그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서 지금 여당이 180여석에 가깝잖아요. 네. 이게 당장의 일시적인 여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역사적 책무죠.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에 법관 탄핵 추진해야 됩니다. 법관 탄핵 추진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법농단 주범들은 어떻게 단죄해야 됩니까? 우선 이게 제가 방청을 그날 21일 방청 가니까요. 중법정이 200~300명 들어가거든요. 아주 큰 법정이죠. 네. 방청석에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어요? 기자 2명만 달랑 와 있더라고요. 제가 기자 시절에 이게 가장 큰 범죄라면서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론의 관심으로서 멀어지면요. 네. 법관이 친분 관계에 경도돼서 자기 상사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고요. 네. 국회의원들도 지금 21대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그 국회의원에 나서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주도를 해서 그 여당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탄핵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예. 그 법관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예. 지금은 뭐 큰 목소리 얻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게 국회의원들은 잘 안 오는데 후배들 왜 아픔이 있었어요? 아니요. 후배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후배 법조인들이 좀 제가 좀 독려를 해서 예. 조만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 옆에서 청면 지원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탄희 의원은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법원 행정처는 양성태 대법원 체제에서는요. 대법관들이 국회 네. 그다음에 청와대를 로비를 하고 네. 또 이렇게 일선 판사들의 재판 관여의 창구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덕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고요. 법관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이제 그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인사권을 빌미로 해서 재판 관여하는 것들을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네. 변호사님, 예. 법이 중요하고 양심이 중요한데 예. 어떤 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죠. 이 사법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줄 세우기 인사권을 통해서 줄 세우기 문화를 없애려면 이 인사권 부분을 대법원장이 1인에 맡겨둬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인사를 객관적으로 좀 실시를 하게 된다면 네. 일선 판사들이 위선의 눈치를 안 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인사가 예. 판사들이 고법부장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때부터는 주변에 눈치를 많이 봅니까 판사들이? 많이 보죠. 왜 판사들이 그런 눈치를 봐요? 그냥 잘 그러니까 판사들은 점심 먹으러 갈 때라든지 길 걸어갈 때도 서열별로 이렇게 쫙 그 줄 서여서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네. 네. 이게 점심 시간에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뒤에 있고요. 맨 앞에 뒷짐지고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재판장이요. 네, 재판장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배석 좌배석도 법정에서 그대로 네. 따라가죠. 네. 맨 뒤에 이제 그 서무 직원이 따라가고요. 뭐 직원들하고 또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겸상 안 할 때 많죠.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할 때도 그 위치로 그대로 가죠. 아, 네. 이런 좀 인사를 바꾸면 법이 그 재판이 좀 공정해질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 국민들의 법관 평가제도 지금은 이제 대한변협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의 법관 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야 돼요. 국민들은 법을 모르잖아요. 아니, 재판의 당사자, 피고인이든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경험했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불신을 갖고는 재판 지위를 행사했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결국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신중하게 하게 되거든요. 이평기님이 알파고고 AI가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저도 이쪽이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요. 네. 기계가 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형량은 네. 판례를 다 차서 넣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다 넣고 그리고 양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형의 기준은 다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 자동 판매기만 설치해 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똑같은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은 없는데 네. 저는요 정준영 판사님이나 특정 부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떤 판사님한테는 재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데 기피 안 받아주잖아요. 기피 회피 제도도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피 회피 제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에 대한 재판도 지금
뭐 허지부지 되고 있는데 좀 실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법이 사람들이 다투거나 갈등이 생기면 법한테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네. 이 법이 지금 심각하게 불신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손해인데요. 송혜준 님이 시민들 관심이 멀어지면 의원들 딴짓 많이 하니까 끊임없이 쳐다봐야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0337님도 국민의 관심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사법개혁으로 개혁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은 당장 이탄희 판사가 법안을 제출했던 법원행정처 폐지하고요. 예. 우선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도 찬성합니까? 지금은 뭐 최초에 임명되실 때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 법관 중심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죠. 그래요? 변호사님이 너무 세게 주장하니까 사법부가 지금 반대로 지금 가려고 그렇지 않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관님도 임명된 이후에 약간 이렇게 개혁 의지가 좀 퇴색되지 않는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재화 변호사님은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개혁의 길로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